타고난 사람 아니지. 타고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집이 그렇게 잘 사진 않았기 때문에 정육점집 아들이라고 되게 유명했었고, 맨날 집에서 이렇게 정육점 일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장사 같은 거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좀 주된 유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왔던 이제 한 드러머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막 빠져들게 되었죠. 그래서 드럼을 좀 쳐보면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때마침 딱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드럼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럼 동호회에 가입을 했죠.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가 참 신기했던 거는, 거기 있는 좀 드럼을 잘 치는 형들과 상부상조하면서 서로가 드럼을 배우는 동호회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드럼을 거기서 이제 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도 생활이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밴드부가 아주 허접하게 있었는데, 중1 때 동호회를 다니니까 밴드부도 한번 다니면서 드럼을 쳐보자 해서 이제 했더니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그 락을 하면 내가 진짜로 뭔가 스피릿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친구들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해서 한 두어 달을 연습해서 완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2, 3학년 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균 점수가 60점, 50점 거기서 계속 머물렀었는데,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준영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나 외고 같은 데를 나와서 이런 좋은 대학 같은 데로 진학을 한 게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고등학교도 제가 골라서 갔었거든요. 이제 그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생기면서 음악 전공으로 고등학교를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리라 현재 아트 고등학교, 그 당시엔 리라 컴퓨터 고등학교였어요. 자, 리라 컴퓨터 고등학교에 입시 설명회를 갔더니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뭐냐, 고 2, 3 때 시간표를 보고 저는 아주 확 빠져버렸어요. 월요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합주 이런 식의 시간표를 보고 그 친구랑 같이 원서를 써서 엄마 몰래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거기 가니까 이제 동기생들이 드럼 치는 그 실력이 거의 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이더라고요. 원래 프로 뮤지션을 대학교까지 하고 성인 때도 할 작정으로 온 애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이미 오랫동안 레슨을 받고 온 친구들이랑 전공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더 잘 칠 수 있을까를 처음 고민해봤던, 그러니까 경쟁의식이 생겼던 그런 시기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첫 번째 시도는 뭐였냐면 선생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1등인 친구랑 되게 열심히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꼬시면서 요즘 어떤 선생님이 유명하냐, 넌 선생님 어떻게 구했냐, 6개월에 걸쳐서 꼬셨더니 이 친구가 이제 무장 해제가 되면서 오만 노하우를 다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말쯤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이상훈이라는 드러머 형님한테 레슨을 받을 기회를 찾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레코딩 중에서 정말 상당수의 유명 음반들의 드럼을 치신 아주 훌륭한 형님이신데, 그래서 그 형님이 연주가 끝났을 때 제가 꼬셨습니다. 그 연주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드럼을 배웠을 때 아주 큰 발전이 될 걸 기대가 되는 그런 연주를 하신다고, 그래서 절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고, 레슨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형은 아마 그때 저를 생각했을 때 되게 웃겼을 거예요. 그 형이 그 당시에 나이가 30살 중반, 딱 제 나이 정도가 됐었을 때고, 저는 그때 한 17살, 갓 고1 막 끝날 때쯤에 애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연습실로 와라, 그래서 연습을 시작하게 됐던, 레슨도 받기 시작했었고요. 정확한 목표를 갖고 어떤 기준점에서 이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판단하는 것들을 배운 다음에 연습을 하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연습을 해도 좀 신명이 나더라고요. 되게 기분도 좋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드럼 전공으로 거의 꼴등 아니면 4등 이렇게 했던, 정원이 5명이니까 4등이면 거의 꼴찌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거의 1등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연습의 위대함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1등을 했던 건 신의 한 수였죠. 덕분에 정말 다양한 전국대회들을 다니면서 상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거의 금상 아니면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CMB라는 방송국에서 했던 친친 청소년 가요제라는 가요제에 나갔었죠.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주관 하에 있는 가요제였어요. 네, 그래서 그 가요제에서 이제 본선 진출을 하고 약 1,500대 1인가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국 생방송을 각 케이블 음악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저는 미국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가요제를 통해서 좋은 기획사를 가고 그 기획사에서 연습을 하고 프로 드러머로서 갈 길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한참 이슈가 있었고 닷컴 버블이라 그랬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버는 돈들을 다 투자해 가면서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이런 걸 모르는데 가격이 빨리 오르고 빨리 내리는 것만 보고 막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약간 비트코인 투자하듯이. 네, 그렇게 ELW 상품을 통해서 연수익률 거의 1000%까지를 막 찍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순간에 제 돈의 거의 90% 이상을 잃는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을 해도 잘났지 않았구나. 공부가 진짜 필요한데 난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한 적이 없고 재무제표 따위는 읽어본 적도 없고 실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선진 시장이 미국이라는 얘기들은 항상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증권 채널 이런 것만 틀어봐도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다부터 시작하는 게 주식 시장이었으니까 이제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걸쳐서 이제 뉴욕에 놀러 갑니다. 혼자서. 근데 생각보다 거기 월스트리트나 JP 모건, 골드먼삭스 이런 데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됐죠. 더 큰 충격은 뭐였냐면 뉴욕의 맨하튼 같은 데 가면 길거리에 드럼만 연주하는 애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통 같은 거에 스틱 들고 막 연주하는 애들을 보다가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오게 되죠. 야, 뉴욕에 있는 이런 거리 악사가 나보다 잘 치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을까? 이런 현타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내가 40, 50살 때까지 이 드럼을 칠 수 있을까? 공부도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게 없고 내가 아는 게 전혀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진짜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을 했던 시기가 고3 때 거의 1년 내내 이어졌죠.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말엽에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각 잡고 공부를 좀 해보자. 고등학교 3학년 말엽에 음악을 관둔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그때부터 졸업식을 기점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게 제 삶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죠. 이제 드럼 연습을 했을 때 안 되는 이런 막 어려운 프레이즈들이 있을 때 그거를 막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그게 잘 쳐졌던 경험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공부를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하면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좀 더 차이가 나는 점이 있었다면 저희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하든 하지 말라고 막 끝까지 말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에요. 난 내가 해보고 싶거나 궁금한 건 다 내 손으로 해봤어. 그게 위험하든 가시가 돋쳐있든 만졌을 때 손가락 하나가 잘리는 위험이 있든 간에 난 다 해봤거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라 이거야. 운 나쁘면 20살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전에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죽어야 된다는 게 나의 스타일이야. 그게 내가 이 영상을 또 이 친구들한테 또 학부형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거지.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화끈하게 잘하는 데 있어서 아이비리그가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구나를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걸 할 때는 내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그게 일단에서 필요해.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들 말이야. 진짜로 필요해 안 필요해를 우리가 일깨워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필요해라고 했을 때 필요한 거 다 걷어내고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딱딱 준비해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돼서 준비를 하면 26살에도 아이비리그 갈 수 있고 30살에도 아이비리그 갈 수 있고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제한이 없는 세상이야. 날 보면 그게 뭐 어찌 않아?